큰달쌤과 함께하는 깨알씨 언어 특강. 자, 35번째 시간 구조체하고 포인터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벌써 35번째 시간이나 왔어요.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조금 더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구조를 만드는 언어예요. 구조를 만든다. 어떤 구조를 만드냐면은 일단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막 사람이라는 거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름이라는 게 있겠지. name이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 age, 나이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 height, 자 이런 키라는 GHT, 자 이런 변수들을 각각을 선언을 했어요. 그럼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를 묶어버린 거예요. 자 묶어가지고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런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보고 우리는 구조체라고 한다. 객체지향 언어, 그러니까 자바 언어나 C++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멤버 변수들하고 메서드, 이런 연산들, 메서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데 C 언어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서드 빼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name이라든가 age라든가 height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내가 정의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사용자 정의 변수가 되는 게 구조체이다. 오늘은 그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변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객체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타입의 객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변수들을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 name, 뭐 ag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열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 여러 개의 변수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구조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struct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면은 struct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를 만들겠다. 사용자 정의 타입의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구조체 명이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에는 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론 한글로 쓰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구조체 명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구조체를 구성하는 변수들이 들어가는 거지. int가 들어간다든지 name이 들어간다든지 cha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멤버 변수를 쭉쭉쭉쭉쭉쭉 그 구조에 써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조체 안에는 여러 개의 변수가 이렇게 담기는 형태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ruct라는 명령어가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나왔어요. 구조체를 정의할 때 어떤 명령을 이용하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struct person이라는 사용자 정의 구조체를 만들 거야. 이 person이라는 거 안에는 name이라는 포인터 변수 캐릭터가 있어. 자, 그러면은 얘는 문자 열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nt age, 정수를 담을 수 있는 age라는 변수,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 안에는 name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age라는 것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라.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struct person user 1 struct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person이라는 구조체 이름은 user 1로 할 거야. 그럼 user 1이라는 어떤 그 변수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 이 안에는 name이라는 거하고 age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서 user 1이잖아요. user 1.name 하게 되면은 user 1이 가리키고 있는 요 name이라는 공간 안에다가 huser라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라. 자, 그리고 print %s 문자 열을 출력하는 거죠. user 1.name 하게 되면은 user 1에 가지고 있는 name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체예요. 기본적인 사용,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생성을 같이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만들 건데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근데 나는 선언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기 싫어. 귀찮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테스트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트라는 객체가 하나가 인스턴스겠죠? 테스트라는 인스턴스가 하나 생성이 되겠지. test.name huser, test.ag 40. 자, 똑같아요. 그리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포인터에다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터에 담을 때는 조금 틀려요. 아주 조금. 쥐똥만큼 틀려요. 자, 똑같은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그리고 struct person이라고 하는데 얘를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어요. 자,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p
다시라고 할게요. P-name은 테스트 2, P-age는 40.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에 담았을 때는 요 연산자를 사용한다라는 거, 요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사용법은 똑같으니까 아까 점 쓴 거랑 똑같아요. 점 쓴 거랑 똑같은데 포인터 변수를 사용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로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구조체라는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뭐뭐점, 뭐뭐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조체이다. 자, 그럼 구조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 국가직 9급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출제된 문제이고 실행 결과를 출력하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가 있는데 메인만 달랑 들어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럭트 구조체를 만들 건데 구조체 이름은 리스트라는 구조체야. 자, 이 구조체 안에는 포인터 변수 fp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 변수 fp. 이 fp에는 주소값이 담기는 거죠. 정수형을 가리키고 있는 정수형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주소값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fp는 그런 값을 담고 있다. 자, 그리고 데이터라는 거하고 포인터 변수 p.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생성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스트럭트 구조체에다가 바로 썼으니까 그럼 데이터라는 거하고 포인터 변수 p라는 게 각각의 fp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얘도 fp를 가지고 있고 얘도 fp를 가지고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x라는 배열을 만들 건데 100, 200, 300, 400을 기본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100, 200, 300, 400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얘가 만약에 2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0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시작 주소 값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P라는 공간에다가 여긴 주소 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번지라고 했을 때, 여기 100번지라고 했을 때 P는 100번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P라는 공간에다가 100번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가 없어지는 거고 이 구조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똑같이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포인터 변수 P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P의 FP래요. P의 FP. 요게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하나의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FP. P는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 주소값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FP. 이 공간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 X 플러스 1 값을 넣는데요. 지금 X 값이 얼마 들어가 있어? 200번지 들어가 있죠. 200번지 플러스 1하면 201번지가 되는 거죠. 201번지를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거지.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201번지를 이 FP,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FP라는 포인터 변수에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요. %d 출력을 하는데 정수를 출력할 거예요. 플러스가 앞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P++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하나의 변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구조체에서는. 오케이? P의 FP에다가 P의 FP가 지금 몇이에요? 201이잖아. 201. P의 FP에다가 플러스 하겠다. 그러면은 201에다 플러스 하게 되면 202가 되는 거지. 여기가 20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게 202잖아. 그리고 나서 앞에 뭐 있어요? 의 값이래요. 202번지의 값을 출력해라 라는 거니까 여기가 200번지, 201번지, 여기가 202번지잖아. 200번지, 201번지, 202번지니까. 그러니까 3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00이 정답이 되는 거라. 자, 다시 한번. 구조체를 선언을 할 거예요. 리스트라는 구조체를 선언을 할 건데 그 구조체 안에는 포인터 변수 FP라는 게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야. 객체 두 개를 만들어 줄 건데 데이터라는 객체하고 포인터 변수 P라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X라는 배열 공간에 100, 200, 300, 400을 기본값으로 집어넣고 이 시작 주소를 200번지라고 했을 때 X가 갖고 있는 값은 200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P라는 공간에다가 여기는 P라는 공간에다가 자기도 이렇게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100번지라고 하고 여기가 110번지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P라는 공간에다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값을 넣으래. 그럼 110이 없어지는 거고 100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원래 얘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다고. 이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근데 얘가 요 구조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바꿔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메모리상에서 주소값을 요로 바꿔버렸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반 변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점이라고 했지만은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된다. P에 FP에다가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여기에요. 여기에 FP에다가 이 FP 공간에다가 X 플러스 1을 한대요. X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 200번지 들어가 있잖아. 여기다가 201번지를 넣겠다라는 거지. 플러스 1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출력할 거예요. %D를 출력하는데 이 안에 있는 요거를 출력한대요. 자, 요거를 그대로 써보면 곱하기 의 값이 되는 거죠. 플러스 P 그리고 FP예요. FP. 자, 요거를 출력한대요. 플러스 앞에 있으니까 P를 플러스 시켜야 되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P가 가리키고 있는 FP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01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한대요? 플러스를 해주겠대. 201에 플러스 해주면은 202가 되는 거지.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로 안에 있는 값은 202가 된다고요. 그거 의 값이에요. 202번지의 값이 되는 거라. 여기가 200번지, 201번지, 202번지, 202번지의 값을 출력하니까 30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0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300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트로 선언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일반 변수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 머릿속으로 꼭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어려운 구조체 배우시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